안녕하세요. 마블록 2011 문강호입니다. 제가 방금 이 이터널스를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터널스 리뷰와 떡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블록 2011 문강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할 최초의 히어로. 먼저 제 긍정적인 평가는 대규모 스케일의 영화들은 보통 이 주인공이 한 10명 정도가 되면 이 주인공의 이 비중 차이가 아주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터널스는 거의 이 주인공들의 비중을 아주 비슷하게 맞췄다는 점이 꽤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회상 장면은 거의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번 이터널스는 거의 이 과거 회상 장면하고 현재 이야기가 거의 50대 50으로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이야기의 구조가 더욱더 탄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 영화에 이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이 영화가 아까 말했듯이 이 과거 회상과 현재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 주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는 이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영화는 이런 캐릭터들의 관계와 이런 캐릭터들의 이 분열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액션이나 이런 싸우는 장면 말고 이 캐릭터 간의 대화 장면이 더욱더 많았다는 점이 이 영화를 조금 늘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도 이 이터널스는 절대 마블의 최악의 영화는 아니며 마블 팬들에게 꼭 한번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 쿠키 영상과 영화의 아주 다양한 떡밥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쿠키 영상의 내용은 우주에서 다른 이터널스들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난 테나 마카레 드루이그는 지구에 있는 다른 이터널스 멤버들에게 연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리셈이 이들을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이 루머를 통해서 이번 작품에 출연할 수도 있다고 했던 이 타노스의 동생 스타폭스가 등장합니다. 스타폭스는 이 순간이동을 통해서 등장하며 자신이 이터널스의 일원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나 마카리 드루이그에게 이들의 친구들이 아주 큰 문제에 빠졌다며 자기가 해결할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은 이 이터널스 2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 이 셀레스티얼들이 이 로봇처럼 이 이터널스를 창조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 스타폭스가 이 타노스와 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추측한 바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 셀레스티얼들은 이 일부의 이터널은 이 지구로 보내서 이런 데비언츠들을 막게 했고, 이 일부의 이터널은 타이탄 행성으로 보내서 이 문명을 발달시키게 했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타폭스 외에도 더 많은 이터널스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이터널스가 이 올림푸스라는 가상행성에서 왔다고 셀레스티얼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토르 러브 앤 선더에는 사실 이 올림푸스 출신의 인물인 제우스가 등장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셀레스티얼들이 모르는 다른 멀티버스 공간 어딘가에는 진짜 올림푸스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쿠키 영상의 떡밥을 한번 분석해보자면, 두 번째 쿠키 영상의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윈 휘트먼이 이 에보니 블레이드를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가문의 아주 오래된 상자 속에서 이 에보니 블레이드를 꺼내는 순간 이 에보니 블레이드 속에 있는 어떤 검은 물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 이 물질은 어쩌면 신비오트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또 이 두 번째 쿠키 영상 마지막에는 에보니 블레이드를 꺼내는 순간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준비되었나요? 대윈 씨?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무엇일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 지난 샹치와 텔링지의 전설에서 봤던 이 다크 드웰러처럼 어떤 목소리로 이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이 다크 드웰러의 색상도 상당히 어두운 색이라는 점과 원작에서 이 다크 드웰러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적이고, 이 원작에서 에보니 블레이드는 이 멀린이라는 마법사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에보니 블레이드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와 이 다크 드웰러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목소리는 바로 이 데윈 휘트먼의 이 조상, 그러니까 1대 블랙나이트나 2대 블랙나이트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키 분석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영화 내에서 찾을 수 있었던 여러 단서들과 떡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샹치와 텐링제 전설 개봉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 텐링제의 출처가 이 이터널스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텐링제의 출처가 이터널스가 될 것이라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작품에서 이 엔지니어 포지션의 이터널스 파스토스가 여러 물건을 탄생시키거나 전투를 할 때 사용하는 무기들이 거의 이 팔찌 형태로 이 텐링지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영화 중반쯤에 이 이카리스를 제압할 때는 거의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텐링즈의 이런 에너지 이런 밴드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영화 초반에 이 5명의 지능파 이터널스 캐릭터들이 이 우주선 도모에서 내릴 때 이 텐링즈처럼 이런 동그란 원 형태의 이런 발받침을 총 한 명당 2개씩, 그러니까 5명이니까 총 10개의 발받침을 사용했는데, 이후에 이런 발받침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 생각엔 이것이 텐링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샹치와 텔링지의 전설에서 이 탈로 전투 때는 이 샹치가 이 텐링즈를 발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이 더욱더 이 루머를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텐링즈의 출처 떡밥 외에도 이번 작품에서는 이 신비오트의 연계도 하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영화 중반부쯤에서 이 아리셈이 이 세르시에게 이터널스의 이런 출처와 이런 다양한 비밀들을 알려주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아리셈은 이 셀레스티얼들이 없으면 이 온 우주는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이 어둠은 원작 코믹스의 이 신비오트의 창조주 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 널이 향후 MCU나 SSU에서 이 타노스 같은 이런 대형 보스로 등장하게 될 확률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이 셀레스티얼들이 이 이터널스가 한 셀레스티얼들이 탄생하고 나서는 완전히 기억이 리셋된 채로 다른 행성에서 다른 셀레스티얼들이 탄생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이터널스들의 이 사명이었는데, 여기서 이 기억이 리셋된다는 것은 저는 이 로키 드라마의 이 TVA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TVA의 사실상 이 창립자인 이 히후 리메인즈는 이 다양한 멀티버스에서 이 변종들을 데리고 와서 이 변종들의 기억을 완전히 삭제한 뒤에 이 TVA에서 창조됐다고 믿으며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 셀레스티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번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이 히후 리메인즈가 이 멀티버스를 관리한다는 점과 이런 점을 볼 때 이 셀레스티얼들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 이 로키 드라마 이 시즌2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봉 전부터 계속해서 돌았던 이 길가메시 사망 루머만 짚고 넘어가자면, 아쉽게도 진짜로 길가메시는 이번 작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길가메시를 다시는 MCU에서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일까요? 제 생각에 이렇게 절대로 길가메시를 볼 수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길가메시는 언젠가 마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원작 코믹스에서도 이 길가메시가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길가메시는 완전히 기억이 리셋된 채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길가메시의 유언이 기억해라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테나의 이 정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후 길가메시가 완전히 정신을 리셋당한 채로 부활할 수 있다는 복선일 것으로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제발 진짜 이게 맞으면 좋겠네요. 비록 이 마동석님의 이 길가메시는 사망했지만 이 한국 배우가 이 마블 영화에서 이 주연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것 같고 다음에 꼭 한번 길가메시가 부활하거나 다른 멀티버스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재 이터널스의 결말처럼 이 이터널스 이야기는 계속해서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고 나중에 이 어벤져스와 이터널스 이 팀업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블로 귀천실 문강호 이터널스 개봉을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마블로 귀천실 문강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planet and these people have changed all of us. But we can't change our destiny if we choose to fight. We will take that chance. 세상을 구할 최초의 히어로 이터널스.